사실은 뭐 아직 그 약속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쯤에 모이려고 했는데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홍 박사, 손 박사를 비롯한 우리 코알라님까지 오늘 욕 특집으로 실컷 욕이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홍 박사님은 뭐 요번 지금 3일절부터 그 강제징용 배상까지 뭐 요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그냥 막 화가 나는 초점이 있었습니까? 어, 역사학자로서. 대통령이 3.1절 날, 네. 어, 우리가 세계사를 제대로 어, 대처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라는 말에 제일 화가 많이 났었죠,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3.1절은, 3.1 운동은, 어, 네거티브한 국가 기념일이 아니에요. 아주 포지티브한 날이에요. 네. 물론 그 순환을 겪고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지만 약 7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네. 한 5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 네. 되게, 그리고 원했던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운동이었죠. 네. 한 1년 가까이 진행이 됐지만 전국에서 2,000회 가까운 시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국적 사건이었고 1년 내내 진행된 사건이고 몇천 명, 한 10,000명에 가까운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순절하고 되게 오버랩이 되는데, 그 하나의 그 우리 민족이 과거의 어떤 전 근대적 어떤 역사를 종식하고 세계사의 새로운 나라의 모델을 제시한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민주공화제, 그리고 반독재, 반제국주의, 그 시대적 가치를 세계를 향해서 처음으로 선포한 날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3.1 운동의 그 캐치프레이즈, 그 선언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계속 차근차근 성취해오고 있는 역사라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3.1 정신에서 기미 독립선언문에서 선포한 그 나라를 아직 완성하지 않았어요. 성취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지. 네네. 약간 기독교로 치면 예수가 2000년 전에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네네. 지금 아직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3.1 정신하고 기독교 신앙 복음하고는 굉장히 동전의 앞뒤 같은 그 역사적 그 어떤 데칼코메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신 유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 인류에게 내놓아도 지금도 자랑해도 손색이 없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는 날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그거 반성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해요. 경술국치를 겪은 지 9년 만에 네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한 민족이고 나라잖아요. 네네.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런 정말 격조 있고 지금도 현재 유효한 이런 정신유산을 전 세계에다가 선포한 그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가 멍청해서 식민지 지배 당했어.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 이따위 소리를 하는 대통령이 역대 최초예요. 그렇죠. 역대 최초입니다. 그냥 제가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요. 이랬대. 아니, 오, 좋다. 아직 모자랍니다. 여기 모자래. 우리 목사도 욕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보여줘야 돼. 첫 대목부터 첫 대목 이 그 문제 그 발언의 네. 첫 대목부터 제정신이 아닌가요? 역대 그 보수를 참칭한 여러 대통령들 또 이런 얘기 못했어요. 그렇죠. 눈치를 봤죠. 다 그 일본의 그 제국주의 침략의 탐욕과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지. 이명박도 박근혜도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처음이라니까 이번에.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야지. 3.1 운동 기념하는 날에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멍청해서 식민지 지배 당했으니까 반성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건 어리숙한 거일 수는 있지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요즘 학원 폭력 얘기하는데 맞은 애한테 네가 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맞았겠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그 우리나라가 그 당시 뭐 그 탐관 오리와 가렴 주구 그 세도 정치의 패단인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무능이 있었겠죠. 그것도 역사학자들이 분명히 망국의 원인으로 삼는 건 맞아요. 네.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성할 부분인데 네. 경술 국치 일에 네. 8월 26일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3.1절 기념식은 네. 우리 민족이 그런 역사적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비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네. 정말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과 폭력을 자행하는 네. 열강들을 향해서 네. 준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대적 재해석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선포의 네. 20세기 버전. 네. 네. 그래서 그 기독교 종교적 언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보편적 언어로 모든 글도 모르고 아주 그 우매한 사람들까지도 네. 소위 저 하층민들 아동 청소년들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나라의 어떤 청사진을 네. 제시한 위대한 정신유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전 세계를 향해서 3.1 정신의 그 가치를 아직도 국가의 폭력과 강권이 자행되는 나라에 그게 훈계의 메시지를 주는 어떤 그런 이렇게 3.1 정신을 더 높이는 자리가 돼야지. 거기다 대고 우리가 멍청하고 잘못해가지고 지배당했으니 지배당해도 싸다 반성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대통령이 한다는 게 그 일본 총독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일본 총독도 눈치 보여서 저렇게까지 얘기 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 어쨌든 굉장히 용기 있고 참신한 해외철 기념사긴 했어요. 아, 네. 대단히 용기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또 일본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자리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배경이라던가 네. 그 각 기념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왔던 어떤 전 대통령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검토해보지 않고 그냥 내지르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신하긴 해요. 네, 굉장히 참신한 해외철 기념사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유형의 대통령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일본이 3.1 정신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일본과의 협력이 그 기미 독립 선언 정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말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난 너무 궁금한 게 역사학자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거는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될 가치를 못 느끼는 발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나쁜 놈이에요, 무식한 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 무식한 이상한 놈. 다. 코알라님 얘기하십시오. 예.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것도 하나의 저는 이제 그 말로 한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 뭔지 그거랑 똑같게. 근데 이게 하나의 국가 행사 기념일에 이게 그 대통령 연설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은 무식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 직설화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특히 이 말씀 자료를 준비하는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아래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식인들이 거기 붙어요. 그래서 말을 연설 비서관들이 있을 텐데. 그죠? 연설 비서관들. 근데 제가 보니까 연설 이걸 보면서 연설 비서관들도 이제 뭐 쫄았거나 포기했거나 뭐 그냥 될 대로 되거나 이렇게 그 인간들은 똑똑한 인간들이니까 말을 이런 투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이렇게 준비해 가면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지 뭐 이거 배배 꼬여서 이렇게 얘기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일본이랑 협력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일본이랑 협력하자. 이게 기미 동민 정신이라고 써. 뭐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공식 더군다나 3.1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바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좀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국민이 알 듯 모를 듯하게 이제 뭐 하면서 이게 이제 쫙 보면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제 일본하고 뭘 좀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에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게 제가 한 표 던질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쏙쏙 들어와요, 그죠? 네, 그냥 직선화법으로 그냥 진짜 말인지 똥인지 그냥 내뱉은 거죠. 아니 전에는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몰랐잖아. 이분은 왜 이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나 일본이랑 무조건 친해질래. 뭐 이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언론들은 그리고 뭐 시사 평론가들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하던데 이번에 그 기시다가 G7에 초청했잖아요. 네. G7 초청받고 싶어서 온갖 아양짓을 하는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의 비교에 있어서 열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비교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러니까 G7에 문재인은 초대받아 갔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가 바통을 이어받은 임기 중에 G7 대회에 자기는 초대를 안 받았다? 쪽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데 문제는 G7 초대를 받으려면은 일본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초대받으려고 뭔가 아양을 한 거지. 3.1절 기념사를 그 일본 기시다한테 바치는 뭔가 애송도 헌사 같은 거죠. 헌사. 네, 그렇죠. 나 이제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 좀 불러줘. 이런. 연애 편지죠, 연애 편지. 그러네. 저기 이렇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더 열받네요. 네, 권 박사님이 아주 잘 간파를 하고 계시네. 아니 그 얘기는 이제 잘 많이 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 단지 G7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지만 말이 많지만 G7만 안 하고 해서 뭐가 아마 그랬지 않을까요? 뭐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도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잘 그 맥락은 모르고 야, 일본하고는 뭐가 문제야? 왜 잘 안 풀려? 뭐 문재인 정부 때 어쩌고저쩌고 뭐 강제 동원 뭐 배상 판결이 어쩌고저쩌고. 야 그거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한번 가서 뭐 하면 되잖아. 예, 그리고 그냥 한다고 하고 뭐 기념사 때 한번 얘기하지 뭐 이렇게. 그리고 나 저기 G7 가고 싶어. 이게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그 일정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외교든 아니면 그 비서관들이든 그걸 거역 못하고 그냥 그 방향으로 쭈루루 간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대는데 뭐 어떻게? 근데 이제 정말 위험하죠. 저는 진짜 이런 걸 보고서 위험한 대통령이구나. 그냥 멍청한 대통령이면 차라리 난데. 그러니까 지가 판단하기에 이게 맞는다 그러면은 뭐 외교 라인이든 뭐든 뭐 상관없이 한다는 거니까 이제 가장 이제 머리 아픈 건 이제 뭐 국방이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저 윤석열이 뭐 핵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저 사람은 그걸 그대로 할 생각이구나.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가만히 놔두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권한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말이 되게 맞네요. 예. 참 나쁜. 근데 네,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분들의 3.1절 기념사를 인용을 해서 윤석열이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면 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일본과의 평화 정착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과거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노무현이나 김대중하고 이제 윤석열의 발언이 다른 점은 조상들의 과오와 침략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이 같이 등장했다면 윤석열은 뒷부분은 없는 거죠. 그냥 온전하게 이거는 우리 잘못이야 라는 얘기만 있는 거고, 그 노무현 전이나 김대중도 일본과의 어떤 평화라던가 협력을 중요성을 얘기하긴 하지만 과오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그 부분은 없는 거죠. 과오, 뭐 진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우리는 파트너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전에 대통령이 했던 말들 중에 싫은 말과 좋은 말들이 섞여 있었다면 이번 윤석열은 싫은 말은 쫙 빼고 이제 살코기만 남아 있는 거로 잘 발려서 맛있게 네. 드시라고 진산을 이렇게 바쳤구나.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도 흡족하게 아주 흡족해 하더라고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그 거의 그 오늘 그 양금덕 할머니신가요? 그 강제징용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 이렇게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 대통령이냐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인이냐 이 질문을 공개 석상에서 이 95세 할머니가 아이고야. 외치는 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정치 세력 일부 극우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연설을 이 3.1절 기념 행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담한 역사학자로서 아연실색하면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날먹이 뭐가 눈에 띄는 장면이었냐 했는데 지금 뭐 그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멍청해서 식민지 됐다. 그다음에 그 역사의 과거사의 그 어떤 청산과 그 진실 규명, 사과가 전제된 평화, 그 어떤 한일 관계 회복, 뭐 그런 것들이 빠진 것.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언론들이 주목 안 한 가장 또 아주 희한한 기괴한 풍경이 뭐냐면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광복절 행사하고 이번에 3.1절 행사에서 아주 희한한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3.1운동 때도 외쳤던 그 매니페스토가 뭐였냐면 대한독립 만세거든. 광복절 해방됐을 때도 대한독립 만세였어요. 그래서 이 광복절하고 3.1절에는 항상 행사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이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했어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불변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통이에요. 근데 작년 광복절에 윤석열 광복절 기념 행사 마치고 뭐라고 연설 만세 삼창인 줄 아세요? 되찾은 자유 만세 이랬어요. 대한 독립 만세가 아니고 무슨 되찾은 자유. 되찾은 자유 만세. 그러니까 자유가 포커싱이 돼 있어. 근데 이번에 3.1절 기념 행사에서 끝나고 만세를 했는데 네, 맞아요. 참. 유관순 여사가 그 서대문 형무소의 8호 깜방에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이번엔 뭐였는지 알아요?
다시 대한민국 만세! 새로운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이랬어요. 이해 안 갔습니다 진짜.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그러니까 국민이야? 거듭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듭난 거네. 거듭난 새로운 국민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였어요 이번에. 그 차기 당 만들면 새국당이겠네 새국당.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국민이란 말을 처음 쓴 게 일본 제국이거든.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이러다가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는 게 국민이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그 대동아 공영권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적인. 제국주의 국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이 새 신자도 있고 귀신 신자도 있고 예. 신화할 때 신자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일제강점기 때 파시즘 시기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한국 신민이라 그랬어요. 신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새로운 국민의 나라, 신민의 나라 만세. 뭐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뭐지? 좀 알면 이렇게 더 화가 나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그 역사 선생님이 몇 명이며 우리나라 그 역사 학자들이 몇 명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시국선언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아니 나왔다고 보도가 안 되나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아니 이게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정말 기괴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독립 만세가 부끄러워? 대한독립 만세가 촌스러워? 아니죠. 일본의 심지를 신민이 되고 싶은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불러주잖아. 그 기분 나쁘게 하면. 대한독립 만세는 1919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외쳐지던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디폴트. 예, 기본 값 모두가 그냥 쭉 우리가 그냥 계속 간직해야 될 하나의 그 외침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는 기존의 3.1운동 때부터 선포되고 성취되어 온 나라를 부정하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역사학자님들 이게 뉴라이트 사관인가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아니 새로운 국민 뭐 이런 단어들 자체가 뉴라이트에 있던 말인가요? 이게 공부를 그쪽에서 하고 와서 이런 건지 아니면 원래 생각이 새로운 걸 그렇게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못 들어보던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이거는 좀 못 들어본 말이에요. 희한한 말인데 그걸 국가 행사에서 이런 용어를 누가 뭐 어떻게 이걸 결정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새로운 국민을 천공. 새로운 국민의 정체성을 이제 우리한테 재설정해 주겠다는 건가? 그런 것이 뭐 재설정하겠다는 거. 근데 뭐 저는 이런 사건 겪으면서 옛날에 오바마 당선될 때 그 연설을 들으면서 막 감동받고 진보적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좋다 하면서 오바마 하는 짓을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좀 아쉽다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바이든도 제가 그 당선될 때 바이든 진보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뭐 이랬는데 진보는 지네 나라에서 진보지 진짜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인 거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하고 바이오 산업하고 그 배터리 산업 지금 다 집어삼키려고 지금 아주 벌써 다 판을 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아치예요 양아치. 홀딱 뺏겨 먹으려고 그래. 홀딱 뺏겨 먹으려고. 나라의 근간을. 트럼프가 잘했어. 오히려 그잖아요. 따지가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그래도 그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래도 최소한의 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양아치 짓이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부라고 하면은 잡은 고기 내놔라고 트럼프는 고기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그물 내놓으라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니야 배를 내놓으라 그러지. 배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정도.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그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오히려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더 보수화됐던 사람들이 일본을 조종하고 일본은 둘 다 윈윈하려고 결국 한국을 정말 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거짓골을 만들어 놓는 어마어마한 사태에 정말 화가 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네. 손 박사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하고 박근혜 때는 그래도 체면을 차리면서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도 그 갖추면서 뭔가 헤쳐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하다가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겠다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 이 보수 수구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그 MB 때하고 박근혜 때의 그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아주 집권하자마자 아주 일사천리로 아나무인 그냥 그 염치 없이 그냥 헤쳐먹는 그 다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무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체면 따지고 절차 따져봐야 의미 없다. 그냥 좋아 빠르게 가. 이거 좁바가. 좁아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두 번째 주제로 가면 그래서 이제 3.1절 날 태극기를 내밀었는데 그 중에 일장기를 건 세종시에 있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아 정말 저 새끼 미친 새끼다. 정말 아 대단하다. 후연지기가 좋네.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게 판명이 됐다. 라는 소식이 목사님이 님자도 붙이지 마요. 님자도. 그러니까요. 아 목사라는 아유. 게 판명이 됐다. 뭐 정보 없습니까? 손 박사님 이분에 대한 아니요, 이게 이미 그 JTBC 뉴스에서 다 나왔고 어떤 사람이야? 나 못 봤어. 일단 한번 이렇게 열리면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이 보통이 아니라서 네. 다 일단은 신상이랑 소속 교단, 교회 이름 이런 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신데 합동이 교단이 되게 많잖아요. 합동 이름을 쓰는 가로 열고 해외 가로 닫고. 그건 뭐예요? 그런 게 아유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또 해외 중에네. 해외 총회.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외국인이라고. 예, 한국 교단이 이제 해외에서 인가된 신학교를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합동 쪽에는 해외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는 게 있고 통합 쪽에는 해외 한인 장로회, 미주 한인 장로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작은 군소교단, 해외 한인 교단 중에서도 군소교단인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거나 뭐 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예. 그리고 교회 이름은 새샘교회. 새샘. 예. 근데 세종시에 새샘교회가 2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침례교단 소속의 새샘교회가 있어서 불편하겠네. 네,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이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뭐 이 모모 목사님 네. 아 네. 께서 심호하고 계시고 네 설교 영상이 떠가지고 아 그래요. 네 설교 영상이 보통 한 1000회 정도 이렇게 접속이 됐는데 지금 막 5만 회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대요. 아 근데 그래서- 설교 내용이 보니까 완전히 네. 훌륭하시게 있네. 뭐 안 봐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네. 도대체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철저한 식민지 근대화론 뉴라이트 사관에 쩔어 있어요. 네.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쨌든 네. 신선해요. 그러니까 신선해. 지금 이 그 세종시의 이 목사 이 아무개 목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겠다. 그렇죠. 정광훈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건데.
아마 한일 정기 관해서는 정박군이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하는 건 아직 못 봤잖아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정치 문제, 특히 이제 이북 남북 문제 정도는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했던 그 설교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잘한 게 있다. 근데 5가지만 꼽아 보면 근대식 교육을 했고 신분제도를 없앴고 철도를 놔서 이렇게 근대화 시켜줬고 현대식 건물들을 많이 지어줬고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들을 척결했다. 이 5가지가 이 사람이 일제가 잘한 일.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 5가지만 봐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입힌 나라다. 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표현도 되게 그 신선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이나 일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일본 제국이라고 진짜. 언급을 하셔서 외가가 모두 일본인이라네요. 외가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일본어로 뭐 다이니폰 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한국어로 대일본 제국이란 말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설교 시간에 일본말 또 섞어 쓰곤 하더라고요. 여기 그 뉴스를 방금 찾았는데 5시간 전 건데 이분이 이제 손일상 철거 촉구 집회 모습을 드러냈대요. 여기 드러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일장기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려고 일장기를 개항했는데 이렇게 스타가 될 줄 몰랐다. 나의 그 외가가 모두 일본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안타깝게도 태극기는 거의 없고 내가 건 게 일장기라서 눈에 펄럭이는 게 이제 많이 눈에 띈 거 아니냐. 그래서 나 때문에 한편으로 태극기 개항이 더 많아진다면 더 건설적인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터프레트 했는데 와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진짜 관종 괴로운 새끼. 근데 진짜 좀 부럽지 않아요? 이 자유로운 사고 방식. 나는 그 처음에 걸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타니스트인가. 근데 문제는 아주 그 밑에 댓글이 역시 기독교 이런 거야. 역시 목사. 네. 그러니까 이게 목사인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얘 무슨 이거 어디 가서 정말 들 수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로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라고 이제 쓰셨던데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지만 왠지 그거 있잖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참 정말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도 부끄러움이다. 마치 뭐 나는 아니라는 듯이 뭐 나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게 느껴져서 아직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두 박사님들. 그런데 이 사람 집안이 일본 일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구군가? 뭐 나름대로 이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겠죠 본인은 그냥. 근데 왜 돈은 한국에서 벌어? 그러니까 근데 세금 내시겠죠. 저 목사니까 안 내겠지. 목사니까 거의 안 되지. 얼마나 그럼 솔직히 우리 집에서 일본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없다. 맞아. 스파이. 한국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거는 뭐 저는 뭐 일본인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일에서 국경일에 나치 깃발을 내건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죠. 네네. 3.1 운동에 희생된 그 희생자들과 그 수많은 그 순국 선열들을 모욕하는 그 행위로밖에 해석될 수 없어요. 가해잖아. 가해. 이 정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되게 결혼도 잘하신 것 같아요.
비슷한 분들끼리 그러니까 네, 부부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막 찾아갔는데 영상을 보니까 다 신고 유관순 또 조작된 거 이제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게 응.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관순 얼굴이 여기 통통하게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 사진이. 그 원래 유관순 얼굴이 아니래요. 그 고문이랑 뭐 이런 거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딱 얼굴이라고. 부은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유관순이. 근데 이제 그걸 책으로 쓰신 분도 있어요. 박근창 씨라고 그분이 이제 그 유관순은 허브의 인물이다라고는 책을 쓰면서 그 홍 박사님이 예전에 그 유관순의 선생들이 유관순을 띄우면서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희석시켰다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이렇게 하신 적 있잖아요. 박인덕하고 네. 그 음. 심승준가 예, 있어요.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그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갖고 책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그 자신들을 세탁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의 인물이고 이 유관순이 동명이인이 있고 이 사진에 나온 유관순은 도둑질을 해서 잡힌 유관순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5.18도 북한이 했으니까 그 이렇게 했으니까. 유관순이 그 죽었을 때 원래 출소하기 이틀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가 나가면 또 대단한 또 독립운동을 할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문을 해서 출소일 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병사를 핑계 대서 이렇게 아, 고문 후유증으로 죽였을 걸로도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출소를 이틀 남겨놓고 죽었으니까. 그렇죠. 원래 시신도 안 내주려고 그랬어요. 시신도 안 내주려고 그랬는데 그 이화 학당 여자 교장 선생이었던 프라이 선교사가 안 그러면 이런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마지못해 한 열흘인가 엄청 오랫동안 시신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내줘요. 그래서 이 정동제일교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그건 다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지만 친일파들이 그러고 나서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힌 이후로는 잊혀졌죠. 잊혀진 건 맞아요. 아무도 몰랐어. 그 해방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태원 공동묘지가 일본 군대가 거기를 군사 기지로 만들고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공동묘지를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동묘지가 다 이장을 시켰는데 망우리 공동묘지로 이장이 돼요. 즉 중랑구에. 그때 무용고자 묘 한 2,000기인가? 2,000기의 뼈는 그냥 수습을 해서 섞어가지고 합장을 시켜버려요, 망우리에. 유관순이 그때 망우리 공동묘지 같이 묻히거든. 그래서 유관순의 뼈를 수습을 못했어요, 일제강 30년대. 그러니까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합동 그 매장지가 있거든요. 거길 가야 유관순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잊혀진 건 맞고, 그 해방 이후에 친일했던 이화학당 출신 인사들이 이화에서 민족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동문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걸 띄우는 과정에서 유관순이 발굴이 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관순의 역사를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관순이라는 아주 대단한 그 여성 독립운동가 뒤에 숨으려고 했던 박인덕이나 그 이화 출신 친일파들의 그 동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지언정 유관순을 욕보이는 것은 유관순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박근창 씨는 유관순 아예 허구의 인물이고 그 절도범인 유관순과 허구의 인물 유관순을 섞어가지고 친일파가 창조해낸 것이라서 기념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책을 쓰셨고, 그 이 목사 사모님께서는 이 책을 열심히 읽으신 게 아닌가. 뭐 읽었겠어요. 주워 들었겠지.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프로다.
우리 한기톱은 안 본 모양이네. 아, 하여튼 이 저 방금 얘기해줘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새생겨 치니까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냥 연관 검색으로 팍 뜨네요. 그 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애들도 아니네. 애네 얼굴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일베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보다 어려 보이는. 어려 보이는 그런 친구인데 오히려 김정은을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우리 그 손 박사님 아직 욕을 안 하고 계시고 저기 코알라님 뭐 저기 약 먹고 지금 아픈 와중인데 그래도 우리 욕 특집이나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여기요. 예. 예. 아니 저는 지금 어쨌든 그 천공이 예. 전공 전문가 우리 기톱 전공 전문가. 예, 예. 뭔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뒤에서 예, 그렇죠. 뭐 어쨌든 그 지난 보도에 의하면은 그 용산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현장에도 직접 가서 뭐 그 지리 그 풍수도 한번 다 보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뭐 그 무슨 연설문도 옛날 자꾸 그 최순실이 그게 생각이 났는데 연설문의 어떤 그런 표현이나 그 행사의 그 만세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그 의전 비서관들도 그런 표현을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기 어려워.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거를 뭐 정부 건립 때부터 했던 그 기념실 행사의 어떤 거를 그거를 뭐야? 다시 태어나는 뭐 국민 시민? 야, 이거 새로운 국민 이거는 뭔가 이제 윤석열 네가 크게 웅기하려면 이렇게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너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신민이 되고 뭐 그런 뭔가를 이렇게 펌프질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뭔가 다 이렇게 이끌어지게 지금 정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느 때까지 두고 봐야 되는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더 이렇게 참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이제 정말 이 정권이 끝까지 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욕을 안 했는데 욕 한마디 해주셔야죠. 욕 특집인데 목사 욕은 어떤 욕인가? 욕을 해야 돼요? 예,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가 막 하는 거는 별로 재미없어요. 코알라님 같은 분이 한번 걸쭉하게 해줘야 제가 욕을 좋아.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철학적인 욕 하면 되잖아. 철학적인 욕. 이 가론 유다 같은 새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뭐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거죠 뭐. 독사신 새끼들아. 뒤에다가 한마디만 더 해줘. 독사의 새끼들아. 뭐 그지 성경에 뭐죠? 그 뭐 나가라 하는 자마다 뭐 하는데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고. 예, 독사의 새끼들한테는 나다 이렇게 불러야죠. 역시 욕 안 하시는 분들은 욕을 잘 못해. 제가 욕을 좀 하는데 저도 막 달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 욕을 하다면 본도가 일지만 그 예수님이 뿌리는 그 채찍에 등가죽이 찢겨봐야 제정신이 들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욕 못하네 다들. 저는 이제 사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흥미진진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으면 괜찮아. 근데 일본이나 북한이나 뭐 이런 그 먹고 살 수 있는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 안에서 뭐 먼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그 손 박사님은 그 따뜻한 그 박물관에 준비하면서 모르겠지만 이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경제가 얼마나 망가진 줄 아냐고. 경제가 내 주식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그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거. 어제 제가 뭐 목공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반 넘게 줄은 것 같아. 당장 다들 힘들어하고 배고프니까 뭔 공사예요, 공사는. 그죠? 일단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버리고 저희도 뭐 전기세, 가스값, 뭐 차, 유류권 뭐 하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인 그런 시점이 아닌가. 거기다가 그래도 참자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 민족의 남은 자존심마저 건드리기 시작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이제 박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하면 이제 기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고 박일령은 평소 사회에 불만이 많은 자로서 경제적 문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사회주의 국가를 뭐 수립할 목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불령 선인 자기들 불령 배고프다고 하여 다른 이들을 현혹하여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뭐 이런 그리고 거 그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거짓 선전선동 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가 참 그 얘기는 뭐 지나가는 얘기니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들 그 3.1절 그다음 오늘 강제배상 그 나온 것도 막 분노가 있고 화가 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저기 뭐죠 그 청소년들인가 학생들 그 단체 있었잖아요. 예, 촛불 중고생연대 맞아 그거 촛불 중고생연대 그 중고생 연대가 국보법에 걸렸어요? 걸었는데 진짜 내가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거기에 걸려있던 학생이 캐나다로 망명 신청해서 갔어요. 고등학생이가. 이게 이 나라가 이 어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 똑똑하고 그나마 이렇게 했던 애를 그 국보법으로 걸어가지고 나쁜 놈 만들어가서 걔는 나라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 걔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졌겠네. 그럼요. 자신의 인신과 그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예.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일할 사람들 없다고 하는 이 마당에, 안 그래도 뭐 애도 안 낳는다는 이 마당에 그냥 있는 청소년도 관수 못 해가지고 다 떠나게 만드는 그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 그냥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미안하고.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게 너무나 부끄럽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그 삶에 지쳐서 남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 비겁한 그렇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선언을 하십시오. 뭘 또 앞에 나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가 미안하다 이러고 저희가 뒤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무슨 서울시 교육감 출마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저희가 뒤에 서 있겠습니다. 줌으로. 난 아직 우리 딸내미한테 미안할 일이 없어.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살펴봤고요. 너무 화가 났는데 어제까지 막 이렇게 분노가 이랬는데 막상 방송하는데 우리 홍 박사도 버벅거리고 손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거리고 다들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 입이 안 풀렸어.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화를 그만큼 또 못 낸다. 그리고 또 멍석을 안 깔아놓으니까 막상 욕을 하고 싶은데 이 욕이 또 쉽게 나오지 않는 그 직업병이라는 걸 사죄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그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발표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나요? 그래? 화가 난다 하고 뭐 그거 그것까지 얘기하려니까 지치지. 이제 너무 지쳐요. 와 진짜 일주일 사이에 뭘 종합 선물 세트야. 이제. 너무 하루가 멀다 하고. 화가 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거는 뭐 요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할까 말까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진보의 딜레마라고 표현할까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 저기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기독교 내에서도 진보단체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조용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합니다. 진보단체가 없나? 기독교 내에서는? 그 기독교 내 진보 단체들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 아젠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은 얘기해야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정권 퇴진이나 이쪽으로까지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막 이렇게 해체 모여하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안 보이고 다들 뭐 저마다 자기네가 씨름하고 있던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만 주로 그냥 집중하고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들 교회가 너무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뭘 하는 게 좀 이제 좀 무기력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코알라님 그 네. 진보 단체들 많이 있는 동네잖아요. 뭐 안 합니까? 그 동네? 거기는 이제 저기 기후 위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동네 자체는 그 동네다. 시민사회 단체요. 많잖아요. 제가 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잠깐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 또 감사원 또 경찰 국정원 네. 이런 권력기관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에 따르는 뭐 이런 미국의 조치로 인해서 사실은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그 큰 피해가 있고 뭐 피해를 없이 하려면 이제 미국 쪽에 아예 뭐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미국산 어떤 부품들을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그 관계자가 별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그 조건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아주 저급한 인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 이제 근간이 흔들릴 일인데. 네.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한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완전 폭락하고 이게 정권이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중산층이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파토를 놓기 시작하면 이제 정권이 이제 흔들흔들하는 건데 네. 그 조중동이 까기 시작해야 돼 또. 예, 근데 이 정부는 우선은 대기업 눈치를 안 봐요. 왜냐하면 다 한 번씩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뭐 해가지고 기업들 다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소야대예요. 야당이 더 커요. 그런데도 눈치를 안 보잖아요, 정부가. 왜냐하면 그냥 그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뭐 소환한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또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야당 대표한테 무가 있어도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함부로는 안 했다고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진짜 검찰 정권이고 검찰 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자본 권력도 하물며 언론 권력도 그리고 뭐 야당이고 뭐 하물며 시민사회 단체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거의 그 명부 정리 같은 전수조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 등록 관계나 이게 뭐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면 짜증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해보자. 조심해. 행안부에서 뭐 또는 외교부에서 어떤 이제 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를 그렇게 감사할 권한은 없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심스럽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안정부 때도 하물며 뭐 그 윤미향 그 지금 국회의원인가요? 그 연신대 그쪽에서 활동하신 그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탈탈 떨어져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예. 이제 결론은 이제 뭐 몇백만 원인가 그냥 벌금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다 무죄로 과실이 있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속여서 뭐 이제 할머니들 등 빼먹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도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이제 진보 쪽에서도 뭐라 말을 못하는 게 이제 그게 조국 때도 그랬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를 이제 나서서 뭘 하다 보면 괜히
괜히 끌려다니는 거다 하면 야당 대표도 저렇게 끌려다니는데 국회의원들도 다 내가 보니까 벌벌 하는 것 같고 뭐 시민사회단체 리더들도 그냥 조용히 우리 관련된 사업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굳이 여기서 뭐 연판장 빌려서 뭘 하자고 하면 괜히 예 안밖에 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예. 예 윤미향이나 조국 같은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제 단체들이나 이렇게 현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정치인들, 활동가들 입을 틀어막는 거죠. 홍 박사 거기 NCCK도 칼 들어왔나 보다. 우리 작년에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기재부에서 회계사 2명 대동해가지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왜 기재부가 직접 들어오죠? 그래서 문체부 조금 쓰니까 문체부 주무관 또 깜짝 놀래더라고. 이런 일 처음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근 한 2년 동안 집행했던 회계 내역을 다 분석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한 열 몇 가지의 질문사항을 가져가서 다 조목조목 질문을 하고 우리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법한 것들을 질문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그걸 문제 삼아서 이 NCC의 연구 프로젝트를 이렇게 좌초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저희가 일을 못했어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막 비상 걸렸지. 근데 그런 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회단체 그 국가 보조금 이렇게 사업 진행한 것들에 뭐 문제가 많았다. 이게 한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네. 정부에서도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래놓고서 이렇게 쫙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어디에서 만약 NCK에서 뭐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뭐 반정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잡고 있던 거를 이제 그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터트리면 예, 실제로 뭐 그 법정 싸움까지 가고 행정 뭐까지 갈 거 아니잖아요. 가도 피곤한데 가면 뭐 별거 없겠지만 거기에 이제 소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누가 못 나서요. 예. 이게 되게 무서운 공포 정치예요. 그 지난 총선 이후에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일단은 그 위안부 문제를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윤미향 씨를 완전히 파렴치한 그렇게 만들. 횡령범으로 만들어 놓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지금 와서는 아무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 그때 문제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걸로 죄가 될 수 있다고 자기들도 생각 안 할 거예요. 문제 삼는 사람들도.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발을 묶어놓고 국회의원 재임 임기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를 뭐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뭐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걸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윤미향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소송만 하다가 임기 이제 다 끝났지. 완전히 소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죠. 뭘 못하게 족쇄로 잡아둘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나서서 뭘 할 만한 사람들 미리 이렇게 그걸 잡아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한테 막 뭐하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미 기업들 비자금 수사를 한두 번 했습니까? 삼성이고 현대고 검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이제 그걸 물고 들어서 뭐 재벌 총수들도 피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이제 뭐라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도 무식하면 용감하지만 이제 국민들도 이제 무식하면 용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 죽을 쓰고 힘이 들면 이게 이제 불만이 표출되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이제 나올 시점이 있을 텐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언론도 이제 길들이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계속 차단할 거고 그리고 뭐 잘 되는 척 할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내부로부터 좀 분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부 단속도 잘하잖아요. 이준석도 날리고
나경원도 주저앉히고 그건 잘하고 안철수는 어떻게 못하더라? 안철수 더 또라이인가 봐. 같은데. 황교안을 어떻게 못하는 거죠? 황교안. 황교안이랑 안철수랑 손잡은 황교안 최고. 그러니까 황교안과 안철수를 응원해야 되는 나중 막힌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오히려 변희재가 잘 그러니까 변희재나 뭐 김용민이나 그다음에 뭐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신 얘기해주면은 뭐 나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대신 얘기해주고 해서 참 대단하다고 응원해도 모자랄 망정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은 더 싫어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되니 정말 깝깝할 나름입니다. 자기의 염달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참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얘기가 있으시군요. 예, 지금 아니 뭐 진보 진영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진영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끌어내리고 죽이고 뭐 지금 그런 일들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예전부터 들었는데 요즘은 진보는 부패와 분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보수 패널에서 나와서 뭐 그 의논하는 것보다 토론하는 것보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다고. 이거 뭐야 이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분출을 못하니까 안으로는 계속 싸우는 거지. 그냥 밖으로 조그마한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단순하네. 그 현대 사회가 옛날에 그 아주 강력한 파시즘 그 신군부 시절 같은 때는 전선이 명확하고 그렇죠. 피아와 선악의 구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구심점을 가지고 딱 해체모여 집중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원화되고 이 전선이 불명확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자체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진보 안에도 엄청난 그 보수성과 배타성, 편협성이 발휘되는 거를 볼 때가 많고 하나에 꽂히면 그거밖에 안 봐. 다른 건 관심 없어. 네. 정의당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정의당이. 최근에 정의당이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비판을 받는 부분도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자기네들 아젠다에 함몰돼 있으니까. 젠더 뭐 이런 거 빼고는 관심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 그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는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 때를 뒷짐지고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조용해서 좀 다행이다 했는데 우리 또 최근에 교회는 아니지만 유사종교 JMSC가 요즘 핫한 게 넷플릭스죠. MBC PD들이 한 거거든요. 큰 역할 했다. 그래서 그 당했던 사람들 나왔는데 이제 2탄 3탄 계속 나온대요. 아니 나는 그 오징어 게임을 안 봤는데 오징어 게임에도 기독교가 아주 그 좀 안 좋게 나오나요? 네네. 뭐 어디서 기억이 안 나네.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가 완전히 망신을 떨더니 이제 더 글로리에서도 기독교가 망신을 떨고 이번에 나는 신이다 또 나왔다고. 뭐 지금 실제 교회도 날리고 이 한국 그 문화 콘텐츠 안에서도 기독교는 전혀 발휘를 미스터 션샤인 이후로는 기독교가 제대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그 교인들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도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달나잖아. 지금 그 감리교 개통 신학교들은 3년째 계속 미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일반 신학교도 거의 다 장로교 쪽은 조금 반등했다고 하는데 뭐 거의 지금 부동산 시장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뭔 얘기 하려고 했더라? 안 해도 돼요. 신학교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먹었어. 자, 아무튼 뭐 저희 그냥 모여서
그 이번 방송은 뭐 특별한 방송이 아니고 입을 좀 풀어본다 이런 마음으로 입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